자, 9번 유형의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어둠의 9번 우리 윤희님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윤희님이 굉장히 무리한 일을 참고 참다가 빵 터져서 손절도 치고 그 이후에 이제 시계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윤희님과 닮은 꼴인 저의 베프들이 그 5명 중에 1명 빼고 다들 우울증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다 제 베프라고 했잖아요. 한때 베프였던 게 아니라 어릴 때 만났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친하게 지냈거든요. 너가 알 때 우울증을 겪은 애가 하나도 없네? 다 난 모르게 우울증을 겪은 거야. 베프인데 제가 얼마나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어이가 없는데 일단 진짜 한 친구는 세상을 떠난 친구인데 그 친구 정말 심각하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아프다고 정말 큰 병이 됐을 때 그것도 아니 물론 너무 큰 병이니까 얘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건너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친구가 왜 아프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랑 계속 교류를 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때도 분명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얘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 9번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네. 제가 상담에서도 많이 봐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인데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아유 근데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지 않지만 근데 또 이때 아니야 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하면 또 약간 저항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건들고 싶으니까 아무리 멀쩡한 것 같아도 지가 안 괜찮다면 안 괜찮은 거고 또 다 고유하잖아요. 경험은 지가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나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또 한 친구는 제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래도 방금 말한 그 친구는 어쨌든 연락이 좀 뜸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나 이제 서울 올라오고 나도 바쁘고 이러면서 뜸했는데 걔랑은 연락을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증을 세게 앓았던 때도 내가 보니까 그때도 우린 연락을 자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심각하게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그때 만났었는데 엄청 말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을. 그래 나는 그냥 말랐나 보다. 다이어트 했나 보다 그랬지. 나중에 뭔 얘기가 지나가듯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때 우울증이 세게 와서 밥도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머 나랑 연락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야. 만나고서 놀고 이럴 때야. 그래서 내가 뭐지?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과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얘를 친구로 생각했던 것만큼 얘는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했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친구의 개념이 잘못된 거였나? 진짜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막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고 그 친구가 9번에 1번 날개인 걸 알게 되고 그 친구 신경성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신경성 높은지도 몰랐어요. 참고로. 왜냐면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걔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경성이 되게 높은 친구 자기도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걸 예민한 거를 티를 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본도 높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둘 친구들도 약을 뭐 먹고 있고 다 지나가고 나서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랬다. 자연스럽게. 뭐 한 친구 또 되게 아픈데 자주 연락 안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래도 연락할 수도 있지. 꿈에 나온 거예요.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래서 연락해봤어. 되게 오랜만에. 너 꿈에 나왔는데 너 별일 없니? 그랬더니 응 별일 있지. 진짜 너무 킹받다.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나. 나 같으면 할 것 같거든. 그 정도면은 막 심각하게 막 죽는 소리 하고 그러진 않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알아둬라.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평소 같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아보면 걔네 다 평소 같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뭐 바쁜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너 왜 요즘에 나한테 연락 안 해? 뭐 내가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걔네가 나를 친구로 간택한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은 분명히 티가 날 것이고 분명히 친구면 알 거면은 걱정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 그런 내가 텐션이 막 옛날 같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둬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라.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 또 머리형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알려둬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사항은. 그래야지 위기관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니까
뭐라 그랬더라? 그냥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어. 네. 친구를 좋아하니까 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고 내가 윤희님한테도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9번 맞아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다. 9번 요인이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걱정시킬까봐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상대를 걱정- 배려하는 마음에서?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또 막 저희 언니 같은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저희 언니가 저 그렇게 사고 치고 나서 얼마나 저 귀찮게 했겠어요. 그죠? 거의 뭐 제 생사를 막 확인하려고 매일매일 네, 체크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밥 뭐 먹었는지 체크하고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치. 제가 꽤나 오랫동안 정상인 코스프레를 열심히 했어요, 언니 앞에서. 심지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음. 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상인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면서 그 어둠의 이야기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는 그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 그냥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게 엄청 데미지가 되는? 좀 심각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친구가 만약에 이렇다고 내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연락도 더 자주 해주고 막 이렇게 신경도 더 써주고 이럴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랄까 그게 장형들은 네. 걱정이 돼도 걱정하지 않고 믿어주는 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걱정시키지 않는 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형들은 걱정하는 게 사랑이고 또 저 사람이 걱정해주는 게 내 입장에서도 사랑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걱정 안 시키려고 네. 그리고 뭔가 걱정해주는 것도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6번 같은 경우는 저도 또 주변에 6번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6번한테 사실 힘든 얘기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저도 5번인데다가 사날개고 6날개면은 그래도 5번들 좀 의존을 해요. 확실히. 근데 제 사날개에서 되게 독립적이고 트라이도 9 쓰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저 힘든 얘기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고 좀 지나가고 얘기하고 힘들 때는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근데 그게 얘기를 안 해도 또 티가 난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그럼 이제 6번들이 왜 뭐가 문제냐 안절부절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은데 사실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쌩 난리를 치면서 왜 말을 안 하냐 막 이러고 저도 항상 이제 쪼이는 입장에서 저희 동생 6번 동생은 저한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만나고 갑자기 이렇게 보고 안 한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이러고 그쵸. 치조를 아무 일도 없는데 주기적으로 치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진짜 또 6번들이 그게 있다요? 내가 뭐 좀 힘들다고 하면 안달달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귀찮은 것도 있지만 사실 6번들은 그거야 네가 힘들면 나는 어떡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짜증나요. 네, 맞아요. 이제 또 저는 심지어 언니잖아요. 제일 가까운 6번이. 그러니까 약간 언니가 이게 무의식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진짜 6번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나는 너한테 의지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네가 이런 식이면 난 어떡해? 약간 이런 완전 게 그래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킹받아요. 내가 네. 힘든 건데 사실은 자기 되게 곤란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곤란해졌다 막 이런 식이에요. 뻔뻔하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킹받고 그래서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내가 9번이랑 다른 거는 9번들 그냥 그게 있어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가오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 네.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다. 장형이니까. 맞아요. 네. 이건 9번뿐만 아니라 1번, 8번 다 마찬가지거든요. 통제권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도움 안 받고 싶고 이래서 알리지 않는 거는 이제 5번으로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해가 안 가죠. 5번은 거기까지는 없다 보니까 아무리 9번의 입장을 이해하고 트라이를 쓴다고 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지 결국에는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면 모두가 더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9번은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 네. 장영의 그 고집이 있다 보니 더 얘기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알아둬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쵸, 한 이거는-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머리형의 로직이죠. 철저히. 알아둬라.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 맥락에서 앞으로 나의 행동을 해석해. 네, 그러면 네. 별 무리가 없을 거야. 저는 그냥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걸 안 들키기 위해 잘 버텨야지. 커버를 잘 해야지 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근자감이에요. 장영의 네네네. 근자감이지. 어차피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내가 괜찮지 않은데 완벽하게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9번 친구들이랑 잘 맞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9번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면은 얘네는
9번은 얘기를 안 하고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캐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이거는 얘를 침범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또 9번들도 당연히 사람이고 또 9번이 수동적인 사람이기도 해. 심지어.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안 나와.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니까 9번 입장에서. 근데 뭔가 눈치를 챘으면 그냥 나한테 확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심지어 있어요, 9번들은. 근데 9번은 나한테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수동적으로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기도 함과 동시에 저항이 있어서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6번이 복잡하고 3번이 복잡한 것처럼 이게 무시형이잖아요. 본능 무시형이니까 위아래로 다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선을 9번 트라이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해를 잘해. 차라리 이제 그거를 몰라버리면은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또 그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러나 난 9번이 아니잖아. 장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머리로 생각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지 적절하고 그래야지 제가 기분이 안 상하고 우리의 사이가 지속 가능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돼. 5번이니까 행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약간 막아뜨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9번 친구들이 서운했던 것 같기도 해. 걔네들이 서운했어라고 말을 한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네. 지들이 생각해도 알 거 아니야. 네,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서운함을 심지어 의식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한 것 같은 애도 있고 의식 못한 것 같은 애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그때 개입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너무나 그 선을 잘 지키는 태도가 우리를 좀 멀어지게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 근데 얘네가 어쨌든 괜찮아지고 잘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도 어쨌든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연락하고 위하는 마음은 얘네가 아니까 그 막아 뜨고 나서는 회복이 됐지만 좀 어려웠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아뜨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네. 특히 이제 8번 같은 사람들은 8번, 9번이 또 잘 맞지 않습니까? 유님도 8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번들은 진짜 막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남한테 개입을 잘 하잖아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면 8번들이 화를 내면서 그냥 9번은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쟤는 그냥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걔네는 걔네의 그게 쪼가 있는 건데 근데 아니래. 그런 걸 봐주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8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 9번들은 아이씨 왜 이렇게 무식하게 나를 침해하고 9번 저항은 하지. 근데 또 저항하면서 또 끌려가. 끌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8번은 뭔가 얘네가 저항한다고 이러고 놔주는 게 아니라 이리 와! 어딜 저항해! 막 이러면서 지지지지 그러다 대판 싸워도 네. 오히려 대판 싸우고 나는 그렇게 싸우는 거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9번은 그렇게 싸우면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8번, 9번이 사실 커플도 진짜 많고 막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도 9번도 막 아무리 트라이 4, 5를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가수명이나 머령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섬세한 사람들 또 아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싫은데 질질질 끌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할지 상담을 갔다 할지 그래가지고 네. 조금 속이 시원해졌어. 그 사이에서 저항도 해봤고 싸움도 해봤고 그래서 해소도 됐고 그럴듯한 얘기도 들었어. 약도 먹었어. 됐네?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면 됐거든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막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고 기억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세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래도 지금 저의 결론은 9번의 1번 날개 친구들 특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더 개입해도 되겠다. 네. 사실 5번이 뭐 개입을 해봤자 5번은 항상 인색이잖아요. 고착이 네. 인색이니까 너무 개입을 안 해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9번은 그 포용력이 크다 보니까요. 더 심하게 침해하는 애들도 얼마든지 잘 맞아요. 버티고 있는데 그래. 얘기하신 것처럼 4번, 6번들을 보면서 그래. 난 좀 찡찡거려도 돼. 내가 찡찡거려 봤자야.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찡찡거릴 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 나는 5번이니까 내가 지나치다고 해봤자 남들이 봤을 때는 적절한 선일 경우가 많으니까 9번 친구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손을 내밀어 보고 같이 놀자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현재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윤희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된 거 자체가 사람들을 무리하게 맞춰주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알아서 6번 언니는 선을 싹싹 긋고 이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잘 안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맞춰주면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계속 요구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네.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9번들의 그런 나도 모르게 맞춰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상대방이 얘는 나를 좋아해서 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맞춰주나 보다. 앞으로 계속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조금 더 나가볼까? 그래도 받아주네? 그럼 이 정도 해도 되겠지. 그럼 조금 더 나가볼까? 계속 해도 되겠지. 한도 끝도 없이 9번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기 손을 잘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 말고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F니까 더 할 것 같아. 네, F니까 더 하고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전혀 의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제가 맞춰줬다는 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 근데 너가 얘를 다 맞춰주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라고 그제서야 이제 좀 깨닫는 약간 안 거죠. 맞춰주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뭐 하고 싶다면 그래 그러자 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숨 쉬듯이 그렇게 했던 건데 윤희는 참 착하다. 내가 착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라고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았고 항상 무리하게 요구하는 친구들 맞춰주다가 짐 빠진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네네. 이렇게 맞춰주고 뭐 참아주고 이런 게 자연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경고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방송에 나오면 경고를 하고 싶었다. 왜냐면 9번들이 이제 맞춰주고 참아주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양 옆에 있는 18번들도 그렇고 근데 8번은 진짜 대놓고 너무 뭐라 하고 1번들은 진짜 끝까지 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안 바뀌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9번 말 안 들 건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안 그러는데 근데 또 1번은 상관없는 것 같아. 1번은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걔가 진짜 바뀌고 안 바뀌고는 안 중요하더라고요. 나도 참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아무리 말해도 9번은 안 듣는데 응.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기빨려서 기웃빠져서 얘기 못하고 내가 뭐 말하는데 다 땅에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해. 네. 근데 1번은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8번도 그래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중요해.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장형들이 서로 각자 말만 하는데 맞아. 말이 통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지금 대화하면서 전혀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근데 하면 자기네들끼리 재밌었대. 난 내 할 얘기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했지만 난 안 들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나한테 설교를 했지만 난 안 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9번들도 이제 3번, 4번이나 이제 가슴형들이랑 많이 엮이잖아요. 맞아요. 가슴형들이랑 9번이 진짜 많이 엮여. 네, 많이 엮이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좀 제가 3번인 친구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룸메였는데 심지어 성본이고 이랬으니까 같이 사는 친구고 제가 좀 잘 받아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자기 보존이 부족한 친구였어요. 완전 성사 그리고 자기 보존 저 밑에 그러니까 저랑 완전 정반대인 완전 반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진짜 사람 꼴을 안 하고 사니까 챙겨줬나? 네, 엄청 챙겨줬어요. 밥 해주고 막 깨워주고 화장 같은 거 지우고 잘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걔가 그러고 사는 걸 보면서 기함을 토하고 이 자기 보존들이 또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 없이 살 수가 있냐 안 되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건 생활이 아니야 너는 생존밖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어. 근데 또 3번이니까 밖에서 너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세련된 너무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와 진짜 저 가식적인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챙겨주니까 걔도 내가 이런 게 엄청 부족하고 부재한 상태로 살았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저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성본으로 저한테 밀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내가 남친인 줄 알았나? 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선을 많이 넘었겠죠. 예, 뭔가 연인 사이에서나 조금 요구할 법한 것들을 저한테 막 요구를 했었어요. 뭐 데리러 오라는 둥, 왜 밥을 혼자 먹냐 막 이런 거. 그래서 저의 내가 입장에서 배고프니까 먹지. 약간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정도껏이었으면 제가 그냥 다 받아줬을 것 같거든요. 아, 얘가 외로운가 보다. 그리고 같이 사니까 뭐 이 정도 못 해줄 것도 없지. 뭐 밥 내 거 하면서 같이 이제 얘 것도 하고 이러면 되지 하면서 되게 잘 받아줬는데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냥 그거는 어차피 트리거였을 네, 뿐이니까 맞아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지금 얘기하신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맞-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을 그었어야 되는 네, 일들인데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다시 말하지만 머리형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이거를 영원히 받아줄 거 아니면 선을 그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오래 가지. 네. 근데 그런 마인드 없이 이러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또 가슴형이 힘든 게 제가 근데 또 해줄 때도 막 곱게 해주진 않았거든요.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맞아. 해줬어요. 싫으니까. 아, 왜 저래? 아, 진짜 귀찮게 해.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 근데 또 상처받는 거예요. 씨. 아니 해줄 거면 맞지, 좋게 말지. 해주면 되지. 아, 이거 가지명도 병이에요. 네, 좋게 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그러냐. 어차피 해줄 건데 이러면서 상처를 받으니까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인 거예요. 그러면 또 못 참지 또 9번이 그거 못 참지. 뭐지? 이거는 좀 아닌 거. 차라리 8번이었으면 그냥 대놓고 날 괴롭히면서 그치. 또 8번들은 궁시렁거리면서 해주는 거는 상관 안 한다니까? 네, 그런 것도 왜냐면 신경 안 쓰잖아요. 오히려 8번들은 제가 저렇게 하기 싫은데도 해주는 거는 나를 정말 좋아해서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괴롭혀. 네, 맞아요. 그리고 걔네는 그것 때문에 망하기는 해. 근데 정도껏 그래도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8번. 근데 어쨌든 하기 싫은 티 내면서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슴형들은 내가 분명 하기 싫은데 너 때문에 해주는데 얼굴까지 빵빵빵 웃어야 되니?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화가 난 거죠. 진심을 원한다며. 내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해주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뭘 했잖아. 맞아.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음. 막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고 막 이러니까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심지어 내가 나쁜 사람 만들어 이러면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이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룸으로 같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나 여기서 얘랑은 더 이상 또 어느 순간 못하겠다. 이게 또 뚜껑이 나가는 네 거죠. 뚜껑이 부모님한테 그런 것처럼. 그럼 뭐 어떡해요. 제가 또 나가라 이러지는 못하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야지 약간 이러면서 또 내가 나갔어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이제 짐을 싸들고 나간 거죠. 그때는 그 단절되기 전이었어서 네. 본가에 좀 있다가 예.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 집인데. 부부싸움 하다가 뭐 친정 온 것도 아니고 나 이제 갈게 해놓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텔 가가지고 막 며칠 진짜 걔한테 나가라고 말을 못해서. 말을 못 해가지고 왜 못했어요? 그건 살짝 미안한 약간 어. 왜냐면 당장 어떻게 그 그러니까. 친구도 뭐 돈도 돈이고 아니, 여러 이것도 가지 사실 회피 아닙니까? 그렇죠. 회피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본 거잖아. 왜냐면 여기서 내가 나가라 하면 그건 진짜 파탄 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파탄을 이미 내긴 파탄 했죠. 이미 난 거잖아. 이미 내가 나간 시점에서 그 친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나갔으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러고서는 마음이 풀려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9번이 이렇게까지 폭발했으면은 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네, 다시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진짜 내 힘이 다 할 때까지 했다가 놓친 거기 때문에 이미 팔이 부러졌어. 네. 이거를 진짜 마음이 풀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짐을 싸들고 짐이 더 필요하니까 갔다가 좀 신기하게 그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치, 또 3번이니까.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무서웠는데 씨, 뭐가 또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망했다. 어떡하지? 나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나 이제 도망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짐을 싸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싸늘하게 왜 네가 나가냐? 네 집이잖아. 내가 나갈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땡큐긴 한데 사실 약간 이렇게 거기서 사실 그 친구는 아니야. 내가 뭐 할 만큼 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는? 그랬을 수도 있어. 저 생각엔 그 친구는 왜냐면 아직도 가끔씩 약간 전 남친처럼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마음은 다 풀렸으니까. 그쵸. 같이 살라고 하면 그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나쁜 감정 없고 또 이제 그 친구 나름대로 저랑 사느라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 친구 가슴형을 제가 이해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 좀 예쁘게 더 말을 해줄 걸 칭찬만 해주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니었는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후회는 없으신 거죠? 후회는 없죠. 네. 근데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항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치.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사실 그 친구도 소중한 친구거든요. 되게 재밌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친구였겠죠. 또 3번이고 저 되게 잘 끌어주고 네. 저의 그런 잠재력 같은 걸 많이 봐주고 네. 너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회사에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되게 똑똑한 애야 막 이러면서 3번들이 또 그런 거 잘해주잖아요. 네네네.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요, 항상 맞아요. 3번들이 가능성을 네. 발견해주고 네. 개발해주는. 너 이거 더 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더 해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되게 고마웠거든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얘밖에 없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너무 거의 이제 이혼 느낌이니까 좀 슬프다. 그 전에 내가 더 선을 좀 그었어야 됐는데 저를 그 전에 조정이 네. 됐으면 더 좋았을 더 잘 뻔했는데. 지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죠. 이건 9번의 문제기도 하지만 좀 착각을 하는 얘는 원래 잘 받아주는 애고 그래서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받아주다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진짜 많아요. 내가 여기다가 윤희님이 쓴 것 중에 진짜 내가 별표 친 게 뭐냐면은 9번이 맞춰주고 참아주는 것들이 가슴형들이 사랑해주는 것으로 퉁쳐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네, 여러분.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9번이 맞춰주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싸우기 싫어서 니랑 싸우기 싫어서 맞춰주는 건데 그거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문제야.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9번이 안 그래도 맞춰주는데 좋아하기까지 하면 더 맞춰주겠죠.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싸우기가 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주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맞춰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눈치를 보고 해야지 가슴형들이 사랑을 하고 또 사랑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의 이 온갖 진상 다 받아주고 맞춰주는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퉁쳐지겠지 내가 뭐 제멋대로 구는 것들이 그것도 아니래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특히 그 3번 친구가 자기가 이만큼 뭘 이렇게 플러스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치. 가슴형들이 사랑을 진짜 많이 표현을 해준다니까? 그리고 되게 좀 오글거리는 말을 되게 잘해요. 아, 그럼요. 그런 거 잘하죠. 너무 소중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되게 예쁜 말들을 막 많이 해주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고맙긴 하지만 아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 나 이게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힘든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그 진상들이 다 상계가 되지 않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형들한테는 사실은 머리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슴형들은 또 반대로 되게 뭔가 힘든 것들이 있어도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의 표현을 너무 많이 줘서 마음이 싹 풀리면은 그 전에 괴로웠던 그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런 사랑 표현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장형이랑 머리형들한테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아요. 네. 그냥 머리형한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알았다. 그렇지만 너는 원래 이제 또 맥락적으로 사고하니까 원래 입에 발린 말을 그 정도 하는 애니까 뭐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겠지. 장형들은 알겠는데 내가 좀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내가 너한테 맞춰주는 거는 내 의지야. 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한테 이만큼 맞춰주는 건데 너무 그렇다고 내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를 사랑해로 퉁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많이 보잖아요. 가슴형들이 자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9번들이랑 되게 많이 엮여요. 2번, 3번, 4번 다들 9번들이랑 되게 많이 엮이는데 9번이 마냥 편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런다고 나를 사랑하니까 영원히 다 받아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이야기가 우리 방송 중에 최경민 님이라고 부부 상담 왔다가 이혼한 썰 푼다 요 특집이 그 4번 분이 9번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런 얘기를 거기에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이쁘다고 받아줬더니 9번이 얘가 너무하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 9번이. 그러나 9번은 냉정하게 끊거나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가슴형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 때문에 바로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네. 그쵸. 어쨌든 결혼했고 어쨌든 또는 우리는 계속 살고 있고 맞아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너를 참아보겠다. 네. 근데 가수명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느껴지잖아 더 이상. 사랑이 식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쌩 난리가 나. 근데 9번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참아주는 걸로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면 이거는 맞아요. 오히려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거죠. 네.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하지. 차라리 거기서 가수명이 좀 나도 맞춰서 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면 사랑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너랑 같이 사는 내 의지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 안에서 볼 때 눈이 하트가 뿅뿅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가 9번의 장형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개진상을 부려도 받아주는 의지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도 사랑이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수명들은 그걸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국으로 머리형이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헤어져.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빨리 헤어져. 이제 끝났어. 아니면 아예 머리형들은 그냥 이제 사랑은 끝났지만 여기서 이혼하는 거가 서로 여러 가지로 이제 손해가 되면은 조금 더 참고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또 이게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뭐 부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9번이 사실은 별론데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맞춰주는 거야. 얘 되게 제가 민감해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힘들다 이게 느껴져요. 저항감이 없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보니까 5번이라고 해도 5번들이 뭐 자기 힘에 되게 인색하긴 하지만 5번도 트라이 1 쓰거나 8 쓰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트라이 1 쓰거나 8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세상이랑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돼도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는 또 9를 쓰다 보니 저의 그 약간 신조가 그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되게 9번 같아요. 그쵸? 되게 9번 같죠? 저는 9가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5가 1등 나오기는 해요. 근데 늘 2등이 9가 나와요. 저는 9번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동조하는 바가 많아요. 순리대로. 네. 어거지로 하지 말자. 저는 제가 막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씨 내가 굴러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 이게 없고요. 네. 지금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구나. 떨어질만 했나 보다. 지금은 여기가 내 자리인 거야. 그러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약간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뭔가 9번이 싫은데 어거지로 맞춰준다. 저것도 9번한테는 자기 의지인데 아니 싫으면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는? 근데 또 9번들도 은근히 장형이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상관없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또 얘네는 자기 하고 싶다 그러면 확 끌고 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는 맞춰줘. 9번 날 침해하진 않잖아. 네. 나는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맞춰주고 난 또 저항감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9번 친구들은 9번에 특히 1번 날개 친구들이랑 서로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럼 얘네는 조금 더 하자고 우기면은 난 해줄 거고 그거는 거슬리지 않는데 또 뭐 아니면 말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있어? 그러면 확 가. 그러면 내가 그거는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맞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무리하게 이 가슴형들이 그럼 나는 벌써 이제 9번이 짜게 식는 게 보여.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쯤에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게 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고 이런 나도 너무 사랑스럽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거는 9번한테 잘 모르겠는 거는 무리하고 있다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5번이니까 무리하고 있는 거에 너무너무 민감하잖아. 여기까지 가기만 해도 삥삥 무리입니다 이러니까 네. 9번들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있는 거는 내가 상상을 못하겠어. 그래서 어머나 저렇게 안 괜찮았구나. 이거는 내가 감이 없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싫은데 맞춰주네? 어디까지 근데 9번이 참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내가 보면서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9번이 이제 짜게 식으면 너 피눈물 흘릴 건데 맞아요. 적당히 좀 해라.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슬퍼요. 가수명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 상처받고 그쵸. 완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네 잘못도 좀 있지? 있어 완전 있어. 근데 그 전에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그 싫은데 맞춰주는 것 또한 9번의 의지고 그게 사랑이니까 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선을 넘기 전에는
좀 9번이 알려줘야 돼. 네.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 순간은 서운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가수명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못 참을 때까지 하면은 그때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님들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소용없다고요. 그런 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사랑받는다고 없어. 회복되지 않아. 가수명이랑 달라. 네. 이미 나는 힘이 다하고 나는 진짜 정래미가 뚝 떨어졌고 진짜 네가 싫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네. 말. 내가 좋아야지 돼요. 맞아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어. 누가 날 좋아하는 것보다. 물론 가수명들도 누가 자기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수명들은 누가 나를 사랑한다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아예 싫었던 사이도 아니고 좋아했는데 얘가 아직도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는데 장형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너가 싫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네, 여러분. 상관없어. 진짜 냉정해요. 머리형보다 더 냉정해요. 진짜 냉정해요. 머리형들은 진짜 오히려 얘가 이만큼 나를 좋아하면 조금 더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해볼 수 있겠지라고 맥락적으로라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 내가 싫으면 끝났고 내가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는데 와닿지 않아. 와닿지도 어쩌라고요. 않고 엄마가 또 4번이잖아요. 근데 아빠는 또 장형답게 아주 줏대 있게 저에게 일절 연락을 안 하세요. 오 이제 정말 그렇지. 1절.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러니까 항상 연락을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저한테 닿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제가 차단을 해놨어도 수신겁을 해놨어도 그게 뜨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네. 찾아보면 뜨죠. 찾아보면 제가 번호도 다 지웠는데 번호가 익숙한 번호가 그렇죠. 이제 왔었다는 게 이렇게 보여요. 정말 꾸준하게 정말 자주 그것도 이미 차단 수신겁인 걸 알 텐데 그러고 음성사서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거를 엄청 많이 녹음을 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지? 나는 이미 내 의사를 표현했어.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약간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있고 아무리 이제 그렇게 뭐 미안하고 막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이런 말을 해도 그런 거에는 딱히 그건 본인 네, 감정이잖아. 그냥 그건 엄마가 그런 거고 그치. 나는 이미 할 만큼 했고 난 손 털었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생각보다 이럴 땐 내가 되게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봐도 수신거 맺고 차단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도 지금도 막 자주 그러세요, 항상. 근데 또 그것도 4번이니까 되는 것 같아. 네. 4번은 지금 내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그거는 오히려 후순인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네. 거지. 지금 나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9번 F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담대한 친구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가슴형이랑은 달라요. 제가 보면은 감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9번한테 막 이렇게 선 넘다가 손절 당하는 거야. 당연히 장형도 그럴 수 있고 머리형도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납득을 하는데 네. 가슴형들이 좀 납득을 되게 오랫동안 못하고 되게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적당 9번도 한계가 있다. 본인이 한계를 잘 모른다. 이거 되게 웃긴 게 있는데 내가 9번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되게 무의식적으로 역시 9번이다.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9번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그 애니어그램 번호마다 상징 동물이 다 있어요. 윤희님이 그런 상징 동물이 9번이 코끼리인 거를 모르고도 자기가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좀 웃기고 또 애니 또 난 코끼리야 이러진 않았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동물이 영혼적으로 맞아요.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지. 나도 모르게 끌리고 그 친구들이 참 좋아 보인다, 멋있다. 코끼리가 네, 너무 멋있잖아요. 코끼리 멋있죠. 너무 이제 평화로운 맞아. 풀만 먹는 풀만 먹지만 동물인데 사자도 건드리지 함부로 못하는.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 같이 지내잖아요. 무리지어서. 무리지어서 이제 평화롭게 맞아요. 공동 육아를 하면서 맞아. 그리고 되게 똑똑한 동물이기도 하고 맞아요. 코끼리가 장례식도 치르고 그런데요. 맞아요. 죽은 코끼리들을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참 의리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치앙마이도 가거든요. 코끼리 보러. 그 목적도 코끼리를 보러 가는 거예요. 보호소에 가가지고 코끼리랑 이제 체험을 하는 게 치앙마이에 되게 유명하다 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 예약해놓고 아무런 그 계획도 제대로 짜놓지. 코끼리를 보면 힐링이 되시나? 네네. 그런 거 그냥 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좀 부러워요. 약간 코끼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게 나한테 되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 또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랬으니까 뭐 어느 나라든 다 힘든 점이 있겠지만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쵸. 아 나는 그냥 대충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대충 살고 싶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이런 뭘 게 갖춰야 있어야 되고. 되고 막 뭐 결혼 안 하니 뭐 연애도 안 하니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뭐 연애 안 해봤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것도 너무 이제 치이고 이러는데 동물의 삶은 사실 되게 단순하니까 인간보다는 내가 왜 태어난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왜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일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엄마 코끼리랑 이모 코끼리랑 잘 지내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심지어 이제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는 동물이니까 이제 사슴 이런 건 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쵸, 불안하죠. 이제 언제 뜯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코끼리면 딱히 그럴 위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 되게 부럽다. 인간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인간만 조심하면 내 상아만 지키면 되고. 이거 근데 장형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문명이 법없다. 맞아. 나 단순한데. 짐승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서 뭐 살아야 되니까 맞춰서 살기는 하는데 일본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 네. 일본은 또 이제 각자 자기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8번이랑 9번들은 아 나 그냥 편하게 그냥 동물로 살면은 그냥 죽으면 죽는 거 다 살면 술리니까 네. 열심히 내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진짜 죽는 날까지 살면 되는 거잖아.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감정이니 체면이니 뭐 질서니 아유 너무 귀찮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코끼리를 선택하신 게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9번의 정체성을 찾아 그 유니님이 근데 사실은 진짜 인간 9번이 제일 가까운 생태는 판다곰이라고 맞아요. 판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푸바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거 좋아하셔. 귀엽잖아요. 그래서 판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판다가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귀엽게 완전 깜찍하게 귀엽고 인형 같이 같고 맨날 이렇게 철푸덕 누워있고 맨날 대나무 죽순만 까먹고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평화롭게 대나무만 먹잖아요. 대나무밖에 못 먹고 그치. 걔네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 곰이잖아요. 무서워요. 보기에는, 이게 앞발로 때리면은 네, 야생 대가리 그런 깨져. 판다들은 진짜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푸바오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키워진 애들도 어느 정도 크기가 크면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맞아, 힘이 치면은 세니까. 힘이 세니까 위험해서 그 친구들의 소화기관도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식동물인데 풀만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량이 부족한 거지. 열량이 부족하게 풀만 먹고 살려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 종일 먹잖아. 네, 걔네들은. 평화를 지키려다 보니까 열량을 풀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행동도 느리고 잠도 많고 그렇대요. 너무 그냥 9번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9번의 이런 상징 동물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평화주의자야. 네. 나는 아무한테도 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좀 감수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까지 무해하지 않거든요. 보기보다 무해하지 않단 말이야. 위험한 동물이지. 아이 코끼리 무서운 영상 이런 거 보세요. 맞아요. 승질나가지고 그냥 발로 밟으면은 차가 이렇게 다 돼요. 초토화되고. 다 죽어요. 판다도 그렇고 동물들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이제 9번의 특성은 9번이 이제 다른 유형들이랑 헷갈릴 때 9번을 갈라내는 특성이 9번은 자기네들이 진짜 무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무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지? 심지어 유해한데? 내가 당해봤던 유해한데 남한테 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나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흐린 눈을 하고 고집스럽게 성찰하신 9번 유니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9번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나 진짜 무해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무해해 보이긴 해요. 나는 전혀 내가 무슨 해를 끼쳐. 나는 너무 귀엽고 착한 아기 판다곰 같은 사람인데 진짜 다 이렇게 생각해.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다른 9번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맞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근데 약간 서로 아니 너는 아니야. 야, 넌 유해하잖아. 막 그렇게. 근데 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곱씹으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그게 9번은 되게 치명적인 말인 거야. 너무 충격을 받고 어. 다 같이 아니야 난 진짜 아닌데?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렇다. 충분히 유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몇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잖아요. 막 손절 사건도 그렇고.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잠잠해서 그렇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인간이고. 그치. 파괴력이 있어, 파괴력이. 한번 끼리야.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안전하잖아요. 아, 근데 한 번 터지면 한 번 터지면 지옥도가 펼쳐지죠. 평소에는 다른 거보다 안전한데. 네, 다른 거보다 안전하다고 막 청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청정 에너지인데. 얼마나 청정 에너지예요. 굉장히 효율이 좋고. 맞아요. 하지만 터지면 그 어떤 것보다 그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되게 몇 번의 사건으로 알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구번들도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뭘 안 했으니까 내가 뭐 직접적으로 펀치를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펀치를 안 날렸을 뿐이지 내 할 일 안 하고 그냥 잠수 타버리고 그냥 나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개고생을 하니까 그렇죠. 아 저게 바로 유해함이구나. 아,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아세요? 내가 뭘 적극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된 것도 죄예요. 네. 9번이 부작위에 네. 죄를 정말 많이 지어. 그러니까 나는 뭘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관하잖아요. 나는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흐린 눈을 해버리면 그 흐린 눈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흐린 눈을 하기 때문에 나 그거 진짜 흉내도 못 내.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를 진짜 못 봐. 그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끼쳐놨다는 걸 진짜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거울 치료를 해. 다른 9번 친구들을 보면서 저게 무슨 궤변인가 약간의 그런 위화감을 느끼고 아 내가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그 모든 일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제 6번들이 괜히 잔소리를 한 게 아니었어. 자기 반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9번들도 내가 무해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면 조금만 더 이제 주의를 둘러보자.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폐허일 수 있다. 난 걷기만 했을 뿐이지만. 난 걸어왔을 뿐. 근데 뒤돌아보면 폐허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라는 사실을 이제 꼭 알려주고 싶다. 제가 진짜 옆에서 9번들을 보면은 그 흐린 눈 전략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9들도 자기 뭐 5라고 착각 많이 하기도 하고 5도 9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그 힘이 달라요. 저는 어느 정도는 흐린 눈을 할 수 있어도 이게 9번들은 흐린 눈을 함으로써 해서 자기가 진짜 직접적인 손해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돼. 너무나 뻔하게. 머리형들의 뇌피셜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흐린 눈을 하기로 했으면 정말 안 보여. 진짜로 안 보여서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 그 힘이 5번은 흉내도 못 내. 5번은 이미 너무 쫄려. 흐린 눈 하기로 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아 그리고 저 또 T고 신경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흐린 눈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할 수가 있어. 뭐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알아봐. 알고 싶지 않아. 알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냥 모르자. 예. 이거 진짜 트라이 1이나 8 쓰는 5번들 이거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5번이니까 쫄보들인데 그나마 내가 다 신경성 낮고 T에 트라이 9 쓰니까 나는 되지만 어느 정도 흉내만 내는 거지. 아 이게 이러고 가다가는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이렇게 이미 인지가 딱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쫄려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9번들이 뭉개고 가는 게 진짜로 안 보이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착이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9번들이 또한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척하는 것도 해요, 여러분. 또 이 모든 것들이 9번들이 정말 모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르는 척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요. 근데 왜냐면 좀 살짝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편하지 않아요? 네. 멍청이 되면 편해지는 거 있잖아. 그러면 편하지. 그냥 약간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능력이 부족한 척도 하고 중소기업 다니고 하면은 네. 아 이런 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럼 자네가 한번 해줘. 괜히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자. 뭐 이거 한다고 돈을 더 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알아줄 수는 있지. 근데 별로 안 알아줘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9번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고 진짜 그냥 얘는 착하고 성실한 애고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앤데 9번도 다 계산할 줄 알아. 네, 근데 얘가 이제 이것까지는 약간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그냥 이제 하드캐리 해주는 몇몇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 해결이 되었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의 이제 처세술이라면 처세술이죠.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게 또 369 안에 들어가는 점인구나 라는 생각도 맞아요. 해요. 이제 그건 맞아. 폐단가를 쓰는 거니까. 응. 근데 보면은 이제 3번, 6번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3번들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6번들은 쫄려. 네, 불안해. 불안해.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 연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되게 똥군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여서 전통이 다 네. 좋은 전통, 나쁜 전통 다 없어졌잖아요. 다 같이 사라졌어. 안절됐어. 무슨 분석행위도 아니고 그냥 다 그러니까. 사라져가지고 되게 막 뭐가 많았어요. 어. 뭐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분기 잡는다고. 언니들이 이제 몰카 한답시고 막 혼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저희는 진짜 약간 얼차려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튀는 행동을 했었어요. 눈치 없게 약간 괜히 버티고 그냥 사실 이거 다 몰카고 저 언니들 우리 꼽주려고 저러는 거고 사실 다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언니 죄송해 잘못했어 이 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좀 뻔뻔하게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지? 뭐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6번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엄청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발 눈치 없이 그냥. 제발 눈치 없이 굴지 마라. 언니들이 그러면은 제발 좀 가만히 고분고분하게 있어라 하면은 근데 나는 딱히 막 엄청 반항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맨날 일찍 와가지고 굳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잘한 거는 그것도 내가 내 의지로 한 거고 나는 그거 역할놀이 하기 싫은데 내가 심지어 비비까지 맞춰줘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촌극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이게 거죠. 사실은 저항감으로 한 거지만 눈치가 없는 척한 네, 거지. 없는 눈치 척한 거죠. 못챈 척. 그래서 심지어 언니들이 그 6번 친구였나 아니면 저희 단장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윤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애가 눈치가 너무 없다. 애를 좀 약간 옆구리 찔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막 저를 이제 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하지만 난 내 할 일을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은 안 들어.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뭐냐면 9번들이 분명히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은 안 듣는 애 이미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착한 이미지가 될까가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저도 진짜 이 아싸 본능 때문에 똥궁기 이런 거에 저항하고 저 그런 거 엄청 심했는데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트라이 굿쓰고 이래도 그렇게 좀 부드럽게 저항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갑자기 개박살 내버리거든요. 몰라. TJ라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착한 애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법은 모르겠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착한 애라는 이미지를 유지를 하지? 이게 진짜 9번의 힘인 것 같고 나도 흐리는 전략 쓰지만 이거 조금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는 쫄려서 못하고 차라리 들이받지. 이거는 너무 선 넘었다. 나 그런 거 못 따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착한 애는 안 되거든요. 응 하고 안 하고 막 뻗대고 이러다가도 진짜 오히려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초토화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또 약간 중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얘가 더 사실은 화를 내고 맞아요. 이거 진짜 옳지 않다 막 부당하다, 이렇게 부당하다. 했는데 또 정작 깽판이 날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그 중간 선을 되게 잘 타. 맞아요. 그게 9번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제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선 제가 그럴만 했어 라는 정도로 그 선을 되게 좀 잘 지키고 이제 그래서 대체적인 뭐랄까 평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중들의 그런 심리 안에서 그럴만한 상황이야 정도로 되게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괜히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사람들은 또 받아들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369 라인이 그러니까 9번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제가 그 비율을 가면 비율을 쓰면서 공동체에 맞춘다는 건 결국엔 가면을 쓰는 건데 3번은 가면을 쓰는데 가면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가 가면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결국엔 자기의 본래 모습과 마주해야 되지만 그리고 6번은 가면을 쓰는데 가면이랑 자기를 철저하게 잘 분리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9번은 가면이 난지 내가 가면인지 몰라. 무의식적으로 혼재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잘
잘 굴러간다. 그런 게 참 신기한 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9번 얘기는 요 정도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윤희님이 좋아하시는 덕질하시는 이강인 선수 네.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할 때 이제 이강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스터디 할 때가 그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이랑 조금 지났을 땐가? 얼마 안 됐을 네,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네. 손흥민이랑 이강인이랑 그 대표팀에서 네.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제 국민 영웅이니까 그분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3번에 2번 날개 성사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F 같아요. 네. 그래서 3번도 여러 가지인데 이분은 진짜 완벽하게 그 국민 영웅 내지는 국민 아들 롤에 네. 너무 진심으로 너무 좋아해요. 정말 영혼을 거기다 다 바치시는 모두가 좋아하는 네, 이제 이미지인데 그때 이제 이강인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가서 뭐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강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9번 아니에요? 이랬어. 그 나는 슛돌이를 생각을 한 거지. 슛돌이를 봤거든 나는. 네. 오히려 커서는 뭐 축구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봤지만 그랬더니 이제 9번은 아닌 것 같고 8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9번이 3번이랑 싸웠을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렇게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가서 물어봤어. 우리 남편이 이제 축구 선수들 진짜 다 안다고 했잖아요. 이강인 몇 번인 것 같냐? 8번이나 9번인 것 같은데 자기는 뭐 같아? 그랬더니 8번일걸? 이래. 그래서 내가 걔는 어떤 애길래 나는 이강인 잘 모르니까 아니 뭐 손흥민이랑 싸우고 뭐 이런 거 어떤 애길래 그런 거 같냐? 내가 이강인 나쁜 친구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남편 가만히 있다가 걘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러더라고. 아 그래? 그랬더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 네. 리그에서 뛰어서 이 마인드 자체가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웃긴 게 손흥민도 뭐 이강인만큼은 아니라도 되게 계속 해외 리그에서 네, 뛰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독일 갔으니까. 그니까요. 근데 약간 손흥민은 진짜 이게 3번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내재화를 하는데 손흥민 너무 한국 사람이야. 네, 맞아요. 좀 너무- 신기할 만큼. 그쵸? 외국에서 활동하면 그 정도까지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 그쵸? 네. 너 K 패치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스페인에서 거기다 8번이고 그러면은 약간 스페인 문화랑 잘 네. 맞잖아요. 네. 막 한국말도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옛날부터 거기 네. 살았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이 너무 문화가 너무 유교국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스페인 그리고 이런 데는 뭐 축구 선수는 축구만 열심히 하고 축구만 잘하면 됐지. 뭐 놀 때는 막 모델들이랑 뭐 파티하고 네. 여러분 여기 저의 세 번째 혼외자가 생겼어요. 이러면은 다들 콩글레츄레이션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한국 문화도 얘는 너무 검은 머리 외국인이잖아. 솔직히 검머웨예요. 검머리잖아. 그런 데다가 3번, 8번이라고 하면 둘 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솔직히 3번, 8번이면 싸움이 나는 게 네, 거슬리겠지. 이상하지 않다. 물론 안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싸우는 게 이상하지 않다. 하나도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거 결국에는 다 클린스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지 감독이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원래 라카룸 안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이죠. 여러분 클린스만이 9번이거든요. 네. 클린스만은 정말 그러니까 최악의 9번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제가 클린스만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클린스만은 진짜 나라도 팔아먹을 놈인 거예요. 맞아. 매국노 성격이 딱 클린스만이라고 그때 고려거란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리더인데 리더가 중재를 해야지 되는데 9번이 던지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렴? 이러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하다가 4번이랑 8번이 부딪힐 수밖에. 각자 잘하려다가 네. 둘 다 공격형을 둘이 잘 부딪히는 번호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그러고 보니까 애가 되게 욱하더라고. 네. 어렸을 때부터 에피소드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같이 뛰었던 연령별 대표팀 있잖아요. 그 형들 인터뷰 같은 것도 전 팬이니까 막 찾아봤거든요. 네. 강인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맨날 선 넘어가지고 8번은 선 넘는 게 취미니까. 그러니까 등장하자마자 선을 넘고 시작하니까
보니까 그 대표팀 안에서도 아 얘는 겉멋이니까 하고 좀 이해해준 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약간 이런 게 많대요. 막 막말해놓고 나중에 혼나면 울고 막 또 울어. 8번은 또 울어야지. 좀 울어. 근데 그러려고 얘기 그런 많이 건 하고. 아닌데. 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성질대로 막 했다가 근데 사실 그게 좀 귀여운 면이긴 해요. 맞아요. 되게 솔직하고 거기까지 가서 사과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 자기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약간 어. 이러고 처음부터 8번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네. 이제 카메라만 들이대면 막 카메라 때리고 다니고 막 형들 맨날 때리면서 아프냐고 물어보고 괜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초딩이야? 8번들은 그러잖아. 친구방의 표시지 그게. 네, 뭐 목표 같은 거 물어보면 무조건 다 우승이라고 한 다음에 아니라고 한 형들 있으면 색출해내고 그래. 그냥 소년만한 남자야 주인공 음. 같고 그냥 아 얘는 8번이 맞고 나는 8번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윤희님 좋아하는 캐릭터 덕질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가 싹 다 8번이더라고요. 탈람의 매력이 뭔가요? 솔직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좀 참는 게 많고 자기, 눈치도 자기 막 통제가 보고, 많고 통제가 그러니까. 많고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나 약간 이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대리만족도 대리만족이 되고 끌리는 게 있고 그 4번인 친구들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아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 458 라인이 저는 되게 깔끔하고 좋아 보여요.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8번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의지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좀 폭발을 해도 약간 받아줄 것 같은 그렇죠. 같은 장형이니까. 같은 장형이니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참다가 뭐라 했을 때 이제 5번이나 4번은 너무 무서워할 수 연약해 있지. 보이고 무서워할 것 같고 이런데 8번들한테는 뭔가 같이 싸워도 그럼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그냥 해소하고 끝나고 이러고 그런 그냥 경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퉁 쳐지니까 네. 근데 그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장형들이 있을 때 제일 편하긴 편해요.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있어도 얘네들이 상처받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 얘네들도 어차피 짐승이니까. 맞아요. 또 재밌는 게 어쨌든 이강인이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애가 되게 외향인 같고 네. 8번 티가 되게 많이 나는 8번인데 이상하게 내가 9번 느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7날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트라이는 7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네네. 물어봤고 나 자세히는 모르니까. 근데 9번 느낌, 그 9번 날개 같아. 약간 7날개인 애들은 조금 머리형 느낌이 있어요. 좀 신경질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9날개들은 둔탁한 느낌이라고 해야지 되나? 물어보니까 7날개는 아니고 9날개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약간 7날개보다 9날개 남자가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왜냐면 제가 7번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치, 오락가락하거든.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춰주는 사람인데 너무 맞추기가 힘드니까 아, 얘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고 약간 제가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또 친구들도 거의 8번이면은 9날개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랑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맞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인이가 9날개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좀 애가 반응이 느려요. 맞아. 진짜 반응이 느려. 7날개가 6번도 그렇고 7날개 쓰는 게 6이랑 8이잖아요. 반대쪽 날개랑 다른 점이 확실히 반응이 빨라가지고 탁탁 부드러운 우 이렇게 조금 느려. 보면 잘 휘말릴 때도 있어요. 가끔 막 인터뷰하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느낌도 들고 근데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또 크게 사고를 치긴 하겠죠. 맞아. 큰 사고도 그래서 9날개들이 더 오히려 잘 쳐요. 네. 관성이 더 있다고 해야지 되나? 맞아. 7날개들은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좀 7번 같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안 되겠다 있어요. 싶으면 빠르게 입장을 바꾸죠. 맞아요.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그 8번이 그래도 장형 중에 제일 머리형에 가깝고 7날개는 더 머리형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머리형 느낌이 많이 나서 언뜻 봤을 때는 7날개가 더 무서워 보이지만 진짜 그 빠르게 입장 바꾸는 거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 네. 엄청 큰 소리 치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부끄럽지 않거든? 근데 오히려 9날개들이 그런 거 조금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와서 발을 빼기는 그렇고 여기서 내가 이미 승질을 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푹 빼기는 좀 그렇고 이러다가 뭐 일이 커졌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됐겠지. 어. 이러면서 이제 팬 입장으로 속이 탔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8번인데 그럼 9날개는 맞는 거 같냐? 이거 했더니 9날개 같고 또 8번이 그 김민재 선수도 우리 남편이 김민재가 8번에 7날개 같다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분이 7날개 네. 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민재랑 손흥민도 막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인이처럼 그래서 크게 일이 안 커졌어요. 그치. 김민재가 먼저 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저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 뭐 피셜로 할 수 진실은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손흥민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긁힌 거예요. 김민재가 자기 저격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금방 화해했어요. 약간 여론이 안 좋아지고 막 빠르게 언파라고 빠르게 화해하고 빠르게 언파라고 빠르게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번지진 않았던 것 같고 맞아. 그러고 손흥민 얘기를 또 해보자면 이게 손흥민이 얼마 전에 되게 큰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손흥민이 피해자긴 피해자죠. 네. 뭐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그쵸. 피해자인데 어쨌든 되게 구설수가 많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랑 받고 싶은 이 네. 국민 영웅 그걸 위해서 내가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맞아.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얼마 있다가 클럽 우승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클럽 우승한 적이 맞아요. 없었는데 그 클럽이 단 한 번도 우승 이력이 없었는데 그 국제 대회에서 네.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로파에서. 선수한테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기록이 좋아도 이 팀이 우승한 적이 네. 없다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치 우승을 하니까 손흥민이 이제 되게 감격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내가 클럽 우승을 한 이런 걸로 저를 정말 워딩이 정확하게 네. 저를 싫어하시는 네. 분들한테 이게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돼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인터뷰를 보고 너무 그 내용이 미안한데 정말 감동받고 아유 그래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저는 그 내용이 정말 괴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살짝 해봤다? 근데 우리 남편은 진짜 축구 바에다가 네. 진짜 손흥민 진짜 완전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축구 좀만 좋아하면 손흥민 다 좋아하죠. 거기 우리 남편 거기 되게 진짜 벅차 올랐는데 내가 저 내용 괴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아예 이해를 못해. 내가 그래서 윤희님한테 그때 카톡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너무 이상하다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살짝 달랐어. 네. 내가 놀란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거기서 손흥민이 막 진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는 사실 그것도 못 믿을 정도로 너무 이상해서 나는 왜 저러지? 광고주가 뭐라 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나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해가 안 가냐면은 나는 내가 손흥민이잖아? 그러면은 아니 남들이 욕을 하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그것도 다 내 능력으로 번 그쵸. 거잖아. 내가 손흥민인데 내가 여자를 100명을 만나든 1000명을 만나든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지. 내가 유부녀만 안 만나면 되지. 유부녀 만난 것도 아니고 네. 지랄하네. 그냥 이러고 신경 안 썼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뭐 실망했을 수 있지. 왜냐면 아이콘이니까 아유 우리 손흥민이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워낙 저런 좋은 이미지였으니까.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원래 스타가 그런 거지 뭐. 네. 이제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내가 마침 클럽 우승을 했어. 그러면은 야 봤냐? 잘해. 나 이 정도 어. 된다. 야 니들이 뭐라고 하던데 내가 축구 잘하잖아. 이럴 것 같은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거에서 너무 짠한 거야. 진심으로 짠해서 야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저런 것 때문에 욕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팬분들 사실 짠하다고 생각할 때 전 많거든요. 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냥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그게 너무 괴랄하지만 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윤희님 반응 조금 달랐어. 저는 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부터가 좀 잘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심지어 국대 경기도 아니고 클럽 경기인데 그렇지 사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느낌이 약간 다른 게 진짜 윤희님은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네. 클럽 우승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거랑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랑 네.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약간 빡이 치셨더라고. 내 느낌에는 장영이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 웃기네 진짜. 약간 응.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그 가수명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일단 장영이랑 머리형이 다르니까 그 가수명들 이해할 수 없는 로직을 마주했을 때 5번은 뭐지?
진짜 뭐지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해가 되면 걔의 로직이 이해가 되면 아 짠하다. 저게 손흥민 씨기나 돼서도 사람들이 저거 갖고 욕하는 게 신경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울 정도로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5번이다 보니까. 또 나는 또 너무 티발롬이니까. 근데 진짜 5번이 머리형 중에 제일 가슴형에 가깝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5번한테 그런 가슴형, 그 5번이 따뜻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너무 나만 보니까, 나 5번만 보니까 납득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5번들 보잖아요. 5번들이 진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맞아요. 따뜻함이 있어요. 되게 존중을 잘해줘요. 너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오히려 진짜 저 같은 진짜 티발롬 5번은 짠하다. 이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 따뜻한 9번 F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화가 나. 정말 왜 저래였어요. 진짜 왜 저래. 근데 이게 정말 손흥민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9번 특히 F들 따뜻한 너무너무 말랑말랑해 보인 이 사람들이 그 가슴형에 이해 안 가는 로직을 마주쳤을 때 진짜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랑 이러면서 정말 화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조종당한다는 느낌도 든대요. 장형들 말대로 네가 그 눈물로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 내가 왜 너를 좋아해야 되는데. 저 엄마한테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항상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되게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표현하시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울림이 9번한테 진짜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9번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깨달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재밌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기성용 선수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잘생겼어요. 실물로 봤는데도 잘생겼어요. 실물로 보셨구나. 전 축구 경기를 보러 갔었으니까 언니랑 같이. 언니가 엄청 FC 서울 팀 팬이고 근데 이제 기성용이 거기서 오래 뛰었다 보니까 그쵸. 최선수? 약간 이런 거였죠. 그래서 기성용 선수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기성용 선수 3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3번이라고 하니까 윤희님이 8번인 줄 알았다. 언뜻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근데 8번 트라이스는 3번이에요. 8번이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되게 대놓고 생캐거든요. 그분은. 옛날에 진짜 셌죠. 시원시원하죠. 기성용이 한창 활동했을 때 그때 내가 축구를 좀 봤었어. 그때 우리 동생도 축구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때 또 보면 옆에서 같이 보게 되잖아요. 아유 잘생기고 훌륭한 청년들 열심히 운동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윤희님이 어쩐지 안 끌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8번이고 기성용 진짜 멋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봐도 진짜 잘생겼고 키도 뭐 거의 190이고 실물이 잘하고. 더 멋있고 그리고 축구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오래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좋아했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근데 그냥 축구 선수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오히려 되게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언니는 보면은 되게 항상 3번, 6번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문명인들. 멀끔한 애들. 그런 애들을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을 항상 비난해요. 너가 좋아하는 애들 다 이상하다.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호불호 레이더가 진짜 정확해요. 제가 보면 애니어그램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특히 이제 이성 같은 경우는 호가 되는 사람들의 그게 정해져 있고 그 촉을 공부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 그러니까 어쩐지 언니가 좋아하더라. 우리 언니 진짜 문명인만 좋아하는데 8번이었으면 기성용 안 좋아했을 텐데 그 기성용 보면 기성용 세지. 근데 짐승이냐? 아니지. 분명히 내 향기가 확 나는데 3번이지. 그래서 역시 호불호 레이더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길었으니까 요쯤 하고요. 우리 윤희님 마지막으로 9번 유형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았으면. 제가 이제 나름 어둠의 9번으로 그냥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 환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는 게 뭔가 더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릴 때는 뭐 그냥 어른이 되면 뭐가 달라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또 어른이 됐는데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도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어둠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좋을 이유, 이제 열심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이유들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9번 친구들이 생각보다 참고 사는 게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9번들 이제 조금 징징거리기도 하고 걱정도 좀 받고 도움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저의 찐친들과 너무나 닮은 꼴인 유니님을 보면서 그래도 제 친구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 얘기가 통해서 저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비록 제가 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렸을 때 오랫동안 막았던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부하면서 심지어 이게 애니어그램도 배우면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9번이 그런 거 알면은 그 아까 얘기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애니어그램 하는 거를 옛날부터 알면서도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현타를 받고 이 9번이 내 거를 찾아봤나 봐. 애니어그램 현경이가 지금까지 뭐 진짜 십몇 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가 하는 거를 봤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9번이거든 이래. 그래서 내가 알아. 근데 늦은 건 없어요. 자아를 찾고 뭔가 더 이상 뭉개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가 좀 나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해결해 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야. 내 친구들이 다 그 단계까지 못 오고 저 멀리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길에 혹시 제가 좀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빌런 9번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하고 싶은 거지. 저항이 너무 강한 거야. 너 도움 받기 싫어. 나 문제 없어. 우리 문제 없어. 그거를 너무 참다 보니까 해결을 안 하고 이상 행동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옆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보자. 이거 상담 받아봐야 된다. 근데 뭐가 문제야?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진짜 노답이네.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거기까지 간 9번을 뭐 누가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 9번 분들이 조금 더 자기 표현하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그래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윤희님은 워낙에 애니어그램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취미 좋아하시는 것도 많고 해서 언제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주제로 또 오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네. 감사히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